안녕하세요. 지난주에는 국적을 불문하고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주목하는 아카데미 시상식이 갑자기 대중영화 부문을 신설한다고 발표하면서 한바탕 시끄러워졌습니다. 일각에서는 슈퍼히어로 영화에게 상을 주기 위해 디즈니가 압력을 넣은 게 아니냐는 지적까지 있었죠. 아카데미 시상식을 중계하는 ABC 방송사가 디즈니의 자회사니 충분히 나올 법한 의혹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만약 여러분도 그렇게만 생각하고 계신다면 이 문제를 너무 단순하게 보고 계신 겁니다. 실제로 해외 기사들을 보면 결코 디즈니가 자사의 슈퍼히어로 영화에게 상을 주기 위해 고의적으로 압력을 넣었다는 식으로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습니다. 알고 보면 훨씬 더 냉혹하고 자본주의적인 이유가 있거든요. 지금부터 그게 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카데미 시상식은 나라와 분야를 초월해 여전히 엄청난 관심을 받는 최고의 시상식인 건 틀림없지만 근래 들어 시청자 수가 점점 하락했습니다. 급기야 올해는 작년 대비 무려 약 19%가 하락했고 설상가상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아카데미 시상식 측이나 ABC 방송사 측 모두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마찬가지였을 거라는 게 불을 보듯 뻔할 지경이죠. 이 때문에 양쪽의 고위직들이 만나서 회의를 가진 결과 시청자 수를 다시 높이기 위해 세 가지의 변화를 주자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첫째는 시상식의 진행 시간을 줄이자는 겁니다. 아무래도 시상식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시청자가 이탈할 확률도 높아지니 최대 3시간으로 제한하자는 거죠.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으나 역대 최저의 시청자 수를 기록했다고 했던 올해의 아카데미 시상식은 무려 4시간 가까이 진행됐습니다. 둘째는 시상식 시기를 앞당기자는 겁니다. 아카데미 시상식은 지난 2004년부터 2월 말이나 3월 초에 열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의 각종 시상식 중에서 거의 가장 마지막을 차지하고 있는 게 아카데미 시상식이죠. 그 바람에 시청자들이 시상식이란 시상식은 다 보느라 지쳐서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게 날짜를 바꾸려는 이유입니다. 참고로 이전에는 3월 말이나 4월 초에 열렸었는데 이 역시도 시청자 수의 증감에 얽힌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지금처럼 바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대중영화 부문의 신설입니다. 왜인지는 벌써 감 잡으셨죠? 소위 말하는 블록버스터 영화를 아카데미 시상식으로 끌어들이면 대중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을 거란 포석이 깔린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종합하면 지금 아카데미 시상식이 변화를 주려는 건 모두 시청자 수의 급락과 직결됩니다. 한 칸에 나오는 슈퍼히어로 영화고 뭐고의 문제가 아니라 시청자 수의 하락은 곧 수익의 하락을 뜻하기 때문에 아카데미 시상식과 방송사가 무리수를 두려고 하는 거죠. 더 유감스러운 건 이런 현상이 비단 아카데미 시상식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에미상과 토니상 모두가 이미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고 그나마 아카데미 시상식이 가장 늦게 행동에 옮겼습니다. 예를 들어 에미상과 토니상은 주요 부문에 해당하지 않는 상을 시상하는 건 방송에 내보내지 않기로 결정했거나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대신에 그런 상은 광고 시간에 현장에서만 시상하는 방식을 택하려는 모양입니다. 즉 시청자에게는 안 보여준다는 거죠. 아카데미 시상식의 경우는 짤막하게 편집해서 방송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긴 했는데 아마도 의상, 편집, 분장, 사운드, 다큐멘터리 등의 부문이 그렇게 될 테니 관련 종사자들은 당연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해외의 한 매체가 쓴 기사 중 일부를 빌려서 말하자면 아카데미 시상식이 시청자 수를 확보하려고 자신들의 명성을 희생시키고 있는 겁니다. 다만 무작정 비판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게 우리 모두를 더더욱 난감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형태의 예술이 그런 것처럼 영화를 위해 존재하는 시상식조차 자본주의의 논리를 쉽게 거스를 수는 없을 테니까요. 이를테면 1년에 한국 영화가 상업성 때문에 작품성을 저해시키더라도 심파를 품을 수밖에 없는 현실과 마찬가지인 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카데미 시상식의 결정은 두 가지 문제를 동반합니다. 첫째는 대체 대중영화의 정의와 기준이 뭐냐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감독상과 여우주연상 등을 수상한 라라랜드는 대중영화인가요? 아닌가요?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다크나이트는 대중영화인가요? 아닌가요? 두 영화 모두 대중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누렸고 전문가의 평가에서도 극찬을 받았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받았던 대접은 전혀 달랐습니다. 블랙팬서는 또 어떤가요? 사실 이런 결정이 나오게 된 주요 요인 중 하나가 블랙팬서라는 추측이 다수를 이룹니다. 비록 우리나라에서는 호불호가 갈렸던 반면 북미에서는 역대 3위에 오를 정도로 폭발적인 흥행을 기록한 데다가 절대 다수의 호평까지 더해지면서 하나의 현상을 이끌었습니다.
덕분에 크리스토퍼 놀란조차도 아마 블랙팬서가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 후보에 오르는 최초의 슈퍼히어로 영화가 될 거라고 말했을 정도입니다. 문제는 다크나이트가 당했던 것처럼 아카데미 시상식이 또 한 번 슈퍼히어로 영화를 제외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겁니다. 앞에서 아카데미 시상식의 이번 결정이 동반했다고 말씀드린 두 가지 문제 중 나머지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새삼스럽지만 다크나이트는 2009년에 열렸던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8개 부문의 후보에 올랐으나 단 2개 부문을 수상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마저도 8개 부문 중 7개 부문이 모두 기술상입니다. 만약 히스레저가 사망하지 않았다면 나무조연상마저 어떻게 됐을지 모를 일이라고 해도 완전히 억측은 아닐 겁니다. 그만큼 아카데미 시상식이 보수적이고 바꿔 말하면 대중영화 중에서도 특히 슈퍼히어로 영화를 유독 우습게 본다는 거죠. 아닌 게 아니라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2년의 기사를 기준으로 아카데미 시상식에 투표하는 위원들 중 94%가 백인에 77%가 남자고 50세 이하는 단 14%에 불과합니다. 연령으로 보나 인종으로 보나 성별로 보나 지나치게 편향적이죠. 그렇다 보니 아카데미의 취향이라는 게 어떤 건지 영화 팬들 사이에서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형편입니다. 아무튼 당시 그런 결과가 나오면서 격렬한 비판에 시달렸던 아카데미 시상식이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2010년부터는 작품상 후보를 5개에서 10개로 증가시켰습니다. 물론 그 후로도 딱히 달라진 건 없습니다. 올해는 로건이 각색상 후보에 올랐던 게 고작이었으니까요. 이런 전례로 봤을 때 만약 내년에 아카데미 시상식이 블랙팬서까지 외면할 경우에는 진짜 감당하기 힘든 후폭풍을 직면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온 것도 대중영화를 위한 상을 만드는데 일조한 게 아니냐는 말이 그럴듯한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전 여전히 슈퍼히어로 영화를 포함한 대중영화를 우습게 보는 것 같아서 정말 마음에 안 듭니다. 슈퍼히어로 영화만큼이나 SF 영화에게도 인색하다는 건 아주 유명한 사실인데 까놓고 말해서 다크나이트가 감독상과 작품상을 모두 수상했더라도 크게 불만을 가지셨을 분들은 많지 않았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솔직히 전 로건이 그랬어도 동일한 반응을 보였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을지 모르겠으나 저는 둘 다 그만한 가치가 있는 영화라고 생각하거든요. 유감스럽게도 아카데미 시상식 측에서는 전혀 동의하지 않았던 것 같고 일부 관객들조차도 비슷한 태도를 내비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특히 영화 좀 본다고 자처하는 중2병 환자 같은 분들에게 그런 경향이 짙게 배어 있는 걸 자주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은 클래식 음악을 듣고 다양성 영화를 보니까 고상하고 지적인 사람이라면 반대로 저처럼 아이돌 음악을 듣고 대중영화를 보면 일단 천박하고 무식한 사람쯤으로 취급하는 부류인데 솔직하게 말해서 매우 꼴같지 않잖아요. 아카데미 시상식만이 아니라 할리우드에서도 그런 편견이나 반감에 사로잡힌 발언을 하는 사람들이 간간히 있지만 오히려 전 슈퍼히어로 영화야말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이야기를 가장 대중적인 문법으로 전하는 장르라는 것에서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슈퍼히어로 영화는 결코 단지 오락영화에 불과하지 않다는 걸 전해드리고 싶어서 더 애착을 갖게 됐다고 지난 일요일에 올린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었죠. 인피니티 워의 코멘터리 영상을 꼭 한번 보시라고 추천했던 것도 그래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슈퍼히어로 영화든 다른 장르의 영화든 간에 굳이 따로 구분지어서 시상을 하겠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모욕적이고 오만한 발상에서 비롯됐다는 겁니다. 거의 비슷한 예로 여러분 앤디 서키스 다 아시죠? 반지의 제왕에서 골룸을, 혹성 탈출에서 시저를 퍼포먼스 캡처로 연기했고 마블의 영화에도 출연한 배우인데 이미 오래전부터 앤디 서키스가 연기상을 못 받는 것에 대한 불만이 나왔습니다. 고전적인 연기가 아니라 퍼포먼스 캡처라서 인정하지 않는 거냐는 지적이 수년째 이어졌으나 여전히 단 한 번도 후보에조차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인터뷰에서 앤디 서키스에게 퍼포먼스 캡처 부문을 신설해야 한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을 하니까 단호하게 절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같은 연기일 뿐인데 왜 둘을 나누냐는 의미였죠. 제가 대중영화를 위한 상을 반대하는 것도 정확히 같은 맥락에서입니다. 박스오피스에서 흥행하면 아카데미 시상식의 작품상 후보에 오르지 못할 결격 사유라도 되나요? 그렇다면 올해 덩케르크가 작품상 후보에 오른 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크리스토퍼 놀란이 시체말로 아티스틱한 감독이라서 반면에 덩케르크 못지않게 훌륭한 영화였지만 달랑 시각효과 부문에만 후보에 올랐던 혹성 탈출 종의 전쟁은요.
CG에다가 퍼포먼스 캡처를 연기한 배우들이 많아서 안 된 걸까요? 저뿐만이 아니라 동일한 지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니까 아카데미 시상식에선 대중영화 부문의 후보에 올라도 작품상 후보에 오를 수 있다고 발표했으나 그걸 곧이곧대로 믿을 사람도 없거니와 그것만으로도 이미 대중영화에게는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하는 결과를 부를지도 모릅니다. 예컨대 혹성 탈출 종의 전쟁이 대중영화 부문과 작품상 부문에 모두 올랐다면 본의 아니게 이 영화는 그냥 대중영화상을 주고 끝내면 되겠구나 라는 식으로 자신의 선택을 합리화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진작에 아무런 편견 없이 대중영화든 뭐든 간에 충분히 좋은 작품에 한해 동등하게 대우해줬으면 됐을 텐데 굳이 선을 나누고 색안경을 쓰니까 이런 사단이 벌어지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과오로 인한 후폭풍을 겪고 있는 셈이죠. 사실 시청자 수가 하락하는 것 때문에 이런 결정을 했다는 것부터가 어리석은 겁니다. 예전에 무한도전에서도 비슷한 주제로 토론했던 적이 있는데 지금은 21세기예요. 시대가 변했습니다. 예전처럼 TV를 통해 시청하던 추세는 앞으로도 점점 사라질 텐데 거기에만 연연하면 조만간 도태되기 딱입니다. 장기적으로 보고 다른 방면으로 활로를 뚫으려고 해야지 지금 같은 변화를 추구한다면 매우 근시안적인 대응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모로 그릇된 판단인 것 같고 그걸 모를 리는 없을 텐데도 이런 결과를 내야만 하는 상황이 참 안타깝네요. 과연 대중영화상을 만들어서 대중이 좋아하는 영화에게 상을 준다면 그걸 보는 대중들이 기뻐할까요? 전 블랙팬서가 되든 인피니티 워가 되든 미션 임파서블 폴아웃이 되든 전혀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당장이야 시청자 수의 증가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은 두 마리 토끼를 쫓으려다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잃는 결과가 나올지도 모릅니다.